6월 14일 당뇨 셀프케어에 대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뇨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아마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있고 경계성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양한 분들이 당뇨에 대한 건강의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목차 이런 내용으로 할 건데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일부 내용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합병증에 대한 얘기 좀, 안티에이징 연구소하고 영스레빌 에이징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스레빌 에이징 대학은 최초 건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고요. 자, 제 책 미라클 건강법, 10년 더 젊어지는 미라클 건강법 있고, 그 다음에 미라클 브레인셋이 있습니다. 라이브 대학 매주 토요일날 대학원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수업이 끝나면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어 있고요. 저희 주제는 크게는 이너뷰티하고 자연치유입니다. 그 밖에 보조적으로 메디컬 아로마하고 두뇌 활성화 디톡스 다이어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당뇨가 20년 동안 2배 이상 크게 증가되었고, 사회적 손실이 연 11조인데 그 중에 당뇨와 고혈압이 4조. 그래서 질병으로 보면 1위가 당뇨예요. 그래서 1위가 당뇨에 대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가장 큰 2조가 넘고요. 그 다음에 2위가 고혈압입니다. 자, 당뇨에 대한 질병들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보면 굉장히 무섭죠. 이게 그 말초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괴사가 되거나 심하면 절단을 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섭고요. 자,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으로 인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혈당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고혈당이 소변에 포도당으로 그대로 걸르지 못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대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산소를 들이마시고 대사 과정에서 이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산이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고 특히 이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손상시키는데, 혈관 안에 여러분들이 상처 같은 것들이 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이 당뇨가 피가 끈적끈적하고 이게 그 당이 많다 보니까 내피 안에 염증을 일발하고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면서 혈관이 자꾸 좁아지고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합병증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췌장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하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 나오는데, 우리가 혈당에 이 피 속에 당이 많으면 인슐린이 그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글루카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간이 있고 위가 있고 여기 이자, 여기 췌장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현대의학은 췌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는 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장. 자,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가 있는데, 저희가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슐린 자체가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거고요.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문제가 생겨서 세포 안으로 당이 이동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갈 때 인슐린 수용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제대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긴 하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고혈당 상태로 있다가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설사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태울 수가 없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당뇨의 진단은요, 보통 정상인은 이제 보통 80에서 120이고요.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을 하는 거는 혈당 검사를 했을 때 공복인 상태에서는 140 이상, 그 다음에 이 2시간 후에 혈당이 200 이상이면 보통 당뇨라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셔야 될 게, 당뇨로 진단을 받기 전에 보통 경계성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내당능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복 혈당 조절장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식후 혈당이 140을 넘거나 공복 혈당이 100을 넘을 때, 이럴 때 이제 이게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식후 혈당만 높은 것을 내당능 장애, 보통 14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공복 혈당만 높은 것을 공복 혈당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이 보통 100 이상일 때, 그래서 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뇨로 가기 전에 많이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은 유전적인 것보다 대부분은 우리가 그 유전적인 건 일형 당뇨에서 그렇고요. 보통은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 주로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형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당뇨의 증상은 3다라고 해서 다음 다식 다뇨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단 것도 좋아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뭐 손발이 끝이 미세하게 저리가 나는 식은땀이 난다든지 시력장애가 있다든지, 또 피부가 가렵고 발적이 생긴다든지, 의욕상실, 그 다음에 시력 감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에 염증이 생기고 변비, 그 다음에 성생활에 장애가 있거나 혈관이나 신경근육계, 골관절계 이상이 생기는 게 당뇨 증상입니다. 우리가 인슐린 생산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1형, 2형으로 나누는데, 보통 1형은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긴 하는데, 인슐린 자체가 아예 분비가 안 되는 보통 유전적이거나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형 당뇨가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2형 당뇨인데, 이제 2형 당뇨는 보통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로 이제 비만,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이고, 이때는 이제 약물이 아니라 약물 투여도 하지만 여러분 식사나 운동이나 이런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2형 당뇨입니다. 사진은 이제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좀 따왔는데요. 자, 합병증을 좀 보겠습니다. 합병증은 우리가 크게는 미세혈관 합병증하고 대혈관 합병증인데, 이제 이 혈관막이 좁아지고 혈액이 탁하고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당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혈관 벽이 안에 상처를 입히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막혀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뭐 심장 질환, 예를 들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든지 뇌혈관장이라든지 폐쇄동맥 경화증 같은 걸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세혈관은 여러분들이 그 당뇨 신경병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신장으로 들어가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심하면 우리가 보통 투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있어서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장애가 오거나 시력이 이제 상실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제 당뇨의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고, 보통 당뇨 환자들이 모습이 이렇게 생깁니다. 배만 볼록하고 하지하고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하고 복부 비만. 근데 마른 비만인 사람들이 보통 당뇨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지가 이렇게 말초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찌릿찌릿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